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다들 연장 챙기셨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DSLR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린 거는 예전에 열정 갖고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찍으러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이제 관리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꺼낼 일도 없고, 지금 이 카메라도 몇 년 만에 꺼내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좀 그렇긴 한데 큰맘 먹고 하나 질렀습니다. 소니 RX10 마크 7입니다. 언박싱하는 영상들은 되게 많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새거 구매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게 너무 비싸 진짜. 동인실은 없고, 밑에 이제 무슨 고정 플레이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용으로 전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걸 이제 눌러서 조정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쇼티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얘도 봉인실은 안 보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이엔드 카메라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그런 거는 기존에 영상을 찍고 있던 파나소닉 LX10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제품의 출시일은 대략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카에서 2년이면 최신형이 깡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격이 M7 같은 경우는 대략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오토 모드로 주로 사용하는 똑딱이인데 뭐 다들 그렇게 사용하시죠? 아닌가요? 일단 비교할 이 두 제품은 복잡하고 어려운 스펙들은 제외하고 대충 느낌 오는 대로 실제 사용하는데 느껴지는 직관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DSLR을 오랜 시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 크기 등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고심하다가 휴대성과 크기 때문에 똑딱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마음먹고 찍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 순간의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휴대성이나 조작성이 편한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이 최고인 것 같고요. 막 눌러도 잘 찍히고 요즘은 또 광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상당히 편하고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유튜브 영상의 퀄리티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특별한 영상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솔직히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영상을 찍다 보면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안 그래도 영상 찍는데 정신이 없는데 흐름까지 끊기면 멘붕이 오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위해서 똑딱이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아마 저 같은 초보 유튜브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 디카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두 종류만 동영상 촬영만 해봤고요. 당연히 카메라 기본 기능인 촬영 시 결과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일부분만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제품은 기본 생김새나 크기 거의 비슷합니다. 무게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럼 한번 이 LX10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LX10 촬영하는 영상은 M7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야 외장형 마이크를 적용한 상태이고요. 참고로 이 두 제품 마이크 없이 녹음했을 때 녹음 감도는 LX10이 조금 더 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LX10은 라이카 렌즈가 사용이 되었으며 24에서 72mm까지 있고요. 디지털 줌은 144 혹은 216까지 가능합니다. 216으로 사용할 경우 파각은 36부터 시작이 되고요. 접사는 3cm부터 가능합니다. LX10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한 가지는 라이카의 1.4의 밝은 렌즈입니다. 그렇지만 이 밝기는 24mm 화각을 벗어나게 되면 실사용 영역은 거의 2.8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도 상당히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조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렌즈빨의 성능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영상 촬영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면 그립 부분은 파지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살짝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립감은 M7보다 LX10이 약간 더 좋지만 마감 재질이 상당히 미끄러운 편이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릴 것 같은 불안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단부를 보면 플래시가 있고 모드 다이얼, 줌 다이얼,
동영상 녹화 버튼, 커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에 여러가지 설정값을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셔터는 확실한 반셔터가 지원이 됩니다. 커맨드 다이얼 위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그 DSLR의 감성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 LCD 부분을 보면 180도 플립이 가능하고 M7보다 약간 더 큰 LCD 화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메뉴랑 초점 등은 터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펑션키랑 뭐 메뉴 버튼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요. 옆면은 마이크로 HDMI 단자와 마이크로 오핀 단자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과 동기화해서 카메라 제어도 가능합니다. 소니 RX100 M7의 외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는 LX10과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작고 무게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오른쪽 부분의 공간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더 작기 때문에 그립감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LX10에 비해서 덜 미끄러운 재질이고 이 엄지 부분에 고무 그립이 있어서 떨굴 것 같은 불안감은 LX10에 비해 덜한 편입니다. M7은 아직 실리콘 케이스는 출시되진 않았고요. 렌즈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구동 시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렌즈 앞부분에 줌링이 있고요. 지정된 화각까지의 이동 및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메뉴에서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렌즈는 자이즈 렌즈가 사용이 되었고요. 24에서 200mm까지의 전 구간을 아우르는 광학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 구간 사용이 가능한 슈퍼 줌 렌즈는 통상 망원 구간에서 화질 및 선회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뭐 대충 사진 몇 개 찍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전 영역 비교적 괜찮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 줌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줌까지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망원 렌즈의 채택으로 인해서 렌즈 밝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운 편입니다. 2.8에서 4.5까지가 이제 렌즈 밝기인데요. 실 사용 때는 거의 4.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X10은 2.8이죠. 제법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렌즈 밝기가 좀 어두운 편이라서 안 그래도 이제 똑딱이 이미지 센서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조도가 떨어지는 어두운 환경에서 노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어떨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고프로 7을 사용을 하다가 방출을 하게 된 이유가 조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노이즈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광각 영역은 정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갤럭시 S10부터 이제 적용이 된 광각 영역이 있어서 고프로 7은 제가 방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살짝 그렇지만 이제 이 디지털 기기는 연식이 깡패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LX10과 영상을 찍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7의 접사는 8cm부터 가능을 하고요. 상단부를 보게 되면 플래시가 있고 전원 버튼이랑 줌 다이얼이랑 모드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후광이 상당히 강한 환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똑딱이의 뷰파인더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반셔터는 LX10에 비교했을 때 확실한 반셔터감이 아니고 손가락을 살짝 얹어 놓는 그런 느낌? 그 정도의 이제 반셔터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LCD 부분을 보면은 LX10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게 제 두 제품을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서 놓고 봤을 때 아주 살짝 작습니다. 그리고 위에 똑같이 이게 180도 지원이 되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이드까지 해서 이렇게 접히게 되면 270도인가요? 하여간 아래로 더 접히기 때문에 하이 앵글 촬영 시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이나 메뉴, 펑션 키 등이 있고 커맨드 다이얼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LX10처럼 엄지 부분에 위치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금방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터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터치로 이렇게 초점을 잡거나 뭐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은 다 지원이 되고요. 이 메뉴 버튼을 들어갔을 때 터치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거나 옆으로 이동해서 메뉴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좀 약간 반쪽짜리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뭐 소니의 그 똥꼬집 감성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사용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방법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쪽짜리 터치라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부분에 보면은 마이크 단자가 존재하고요. 생으로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하다 보면은 주변부 소음도 이제 같이 담기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이 마이크 단자를 통해서 외장형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음성 녹화가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마이크로 HDMI 단자가 있고요.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최신형 제품인데 요즘 대세인 USB-C 타입을 사용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일본이 신기술 감성이 좀 살짝 느린가 봅니다. 이게 AF는 겁나게 빠르던데 말이죠. 비싼 제품을 겁대가리 상실하고 이제 구매한 이유가 바로 현존 최강의 빠른 AF입니다. 소니의 이제 플래그십 기종인 알파9에 AF 메커니즘이 그대로 이식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알파9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부터 제가 사용을 하면서 느껴보면 되겠죠. 그리고 AF 이외에 다양한 신기술도 적용이 되었겠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 오토 모드로 놓고 동영상 촬영만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서 다른 기능들의 활용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RX100 시리즈가 7까지 이어져온 최신형 기기인 만큼 당연히 바디의 완성도도 높아졌을 것이고, 이 AF의 성능만 보고 기변을 한 게 괜찮은 선택인지 혹시 저와 같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외형을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사용은 해보지 않았지만 LX10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카메라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 M7을 브이로그 패키지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고프로를 사용했을 때 쇼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요. 사진 촬영이나 줌, 동영상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 셀카 촬영을 위해서는 가제트 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프로의 쇼티처럼 길이가 연장이 되어야 원활한 셀카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망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18mm 정도부터 화각이 시작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24mm 화각에서 셀카를 이 그립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립감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M7 자체가 무게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포스텝에 손떨방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파지를 하려면은, 제가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까지 좀 감쌀 수가 있어야 원활한 파지가 가능한데, 새끼손가락까지 감싸고 이 버튼들을 좀 누르면 조금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흔들림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길이가 1cm 정도만 더 길었어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립은 삼각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삼각대 기능으로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 다리가 짧아서인지 각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려놓으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으로 쏠리게 돼서 렌즈나 LCD가 바닥과 조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M7의 이제 무게감이나 무게중심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분명히 M7에 이제 이것저것 적용을 해서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출시를 했을 텐데, 삼각대 기능이 제대로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왜 여기에 구성을 해놨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릴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제품에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LCD 색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LCD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실제 색감인지 조금 뒤에 영상을 통해서 제가 대충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약간 붉은 개조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LX10을 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LX10의 색감이 좀 더 당연히 익숙하겠죠.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영상을 비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영상을 찍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해보기에는 다소 이제 부족한 영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확실하게 AF 잡는 속도는 M7이 훨씬 빠르고요. 색감을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두 개예요. 아빠 이거 비교하려고. 몰라? 너 봐.